안녕하세요. 노코드 앤디입니다. 피그마로 내 앱 서비스 기획하기 오늘 첫 시간이고요. 이제부터 UX 전문 툴로 쉽고 빠르게 앱 기획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업계에서는 PPT로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약 3년 전부터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피그마 툴을 사용해서 기획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스케치라든지 피그마 같은 경우는 개발자 쪽에서 더욱더 환영하는 툴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앱 기획, PC 웹 기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PPT로 여전히 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PPT 툴의 특성은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 툴이다 보니까 가로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때로는 출력하는 용도, 그런 정도로 쓰는 건데,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쪽에 봤을 때 그 중에 그나마 UI를 표현하면서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툴은 PPT 뿐이었기 때문에 PPT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전히 PPT로 업계에서는 기획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쪽에서 스케치와 피그마를 씀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율성을 보았고요. 효과를 봤고, 기획 쪽에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올드한 디지털에 남아있는 거죠. 파워포인트를 사용한다는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누적된 어떤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고, 이런 좋은 지식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수업인가요?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서비스의 고객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설정,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 갑자기 피그마 얘기하다가 이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를 말씀드리는데, 피그마는 저희가 이제 그 앱 기획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실제 화면 기획을 하는데, 기획의 업무가 화면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단에 이 서비스는 누가 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의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좀 그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좀 갈리는데, 대기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 같은 거 만들지 않아요. 그 양식 자체가 제가 해외에서 쓰는 어떤 유저 시나리오라든지 페르소나 분석, 이런 분석서를 저희가 그 앱 기획할 때 더욱더 디테일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서고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 프로젝트를 할 때는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해서 그런 대기업 현업 담당자들이, 또 그런 조직이, TF가 우리 서비스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 기획해 주세요, 또한 이번 리뉴얼 때는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나열을 통해서 수행해 주는 업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 약간 좀 수동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고객사의 현업이 이런 앱 서비스라든지 PC 서비스에서 전문성이 있지 않아요. 대다수는 단순하게 어떤 관리부서라든지 영업부서, 마케팅부서, CRM부서, 이런 분들이 이제 앱 서비스랑 PC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이런 거다,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누적된 데이터들, 사용자들이 어떤 점들을 불편해한다, 이런 것들이 모아진 것으로만 이제 한다거나, 아예 신생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정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기초적인 수준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객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페르소나, 메인 타겟과는 좀 동떨어진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에이전시들, SI 업체들이 이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공유하지만, 그 헤드쿼터 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풍부해야 되는데, 대기업 프로젝트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대상으로 이 서비스, 앱 서비스에 좀 집중을 한 것들이고, 이 서비스는 과연 누가 쓸 것인가, 그 서비스를 쓰는 유저가 현재 시장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충족시켰을 때 이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하고, 뭔가 이런 내 서비스에 대해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또 스타트업 멤버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자기네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 양식이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예요. 근데 그 정의서 양식을 좀 쉽게 어떤 타이틀, 문제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샘플 양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 배달의 민족 양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배달의 민족이 지금은 서비스가 이제 많이 커져서 스타트업 서비스가 아니죠. 처음엔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지만 요즘에는 비마트도 있고요. 배민 라이더라든지 여러 서비스들이 약간 샵 인샵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토탈 서비스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 예전에 한 5년 전, 7년 전 전단지 시장에서 이런 앱 서비스를 만들 때의 그때의 기준으로 뭔가 주문을 하려고 하면 중국집 정도밖에 주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배달의 민족 앱 서비스가 나오면서 여러 다양한 그 음식들을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배달의 민족 슬로건처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피그마로 기획하는 거라든지 기능 정의하는 것들은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 어떤 실무적인 부분인데, 자꾸 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를 정립을 하고,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대상으로 기획 업무를 해드릴 때
이런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를 안 해드리고 어떤 요구사항 분석서를 토대로 하게 되면 계속 그 서비스에 대해서 대표님 자신도 이 서비스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신 상태에서 토스를 본다든지 에어비앤비를 본다든지 배달의 민족을 본다든지 그 고객들한테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들인데 자꾸 덧대게 되면서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대표님들 생각하는 새로운 서비스에서 맞는 그 메뉴 구조도와 화면의 요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를 정립을 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죠. 가다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서비스가 일관되지 않고 자꾸 스스로 좀 무너지게 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계속 진행하면서 로스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에 사용자들이 쓰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장점, 그런 것들을 되게 날카롭게 정립하는 부분이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장황하지 않고 아주 간결하게 한 타겟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면, 배달의 민족은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음식점, 그 다음에 일반 뭐 사용자,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그 정립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둥을 삼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내 서비스의 핵심 항목뿐만이 아닌 전체 트리를 구성해보자. 서비스 메뉴 구조도. 스타트업 그 대상으로 이제 기획을 하다 보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자신의 핵심 서비스에 대한 핵심 메뉴들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되게 높으세요. 그런데 서비스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핵심 메뉴뿐만 아니라 그런 회원 가입 체계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CS, 고객 대응은 어떻게 할 거고, 어드민 쪽에서 이 프론트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세요. 왜냐면은 그 아이디어만으로 우선 중심적으로 고민했기 때문에. 근데 그 회원 가입 체계도 없고, 뭐 구독이라든지 결제 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있어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도 메인 타겟에 맞게끔 기획을 해나가면서 다듬어 드리고 또 제안도 드리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나가면서 계속 애드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먼저 그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해서 IA. 그런데 저희는 좀 쉽게 용어를 좀 표현할 때 서비스 메뉴 구조도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웹사이트로 따지면 사이트 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뎁스가 1부터 뭐 5까지, 3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메뉴 체계들을 구성을 하고, 그런 메뉴 체계 안에서도 뭐 회원가입과 마이페이지 정보 수정 이런 것들이 싱크들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에 싱크가 맞는 것들이 어드민에서도 또 싱크가 맞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가를 정립한 다음에는 전체 숲이 되는 메뉴 구조도를 먼저 정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메뉴 구조도가 곧 페이지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지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섹션은 어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되면 개발 위주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컨텐츠 페이지, 뭐 서비스 소개 페이지라든지 이용 방법 이런 페이지들은 추후에 좀 해도 되고요. 어쨌든 전체 페이지 윤곽이 나와야지 그 페이지들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파트별 기획, 디자인,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에 대해서도 일정을 수립할 때도 메뉴별로 이제 그 양산 일정을 갖다가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서비스 메뉴 구조도 IA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작성할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쟁력 있는 UI 화면 설계, 피그마 UX UI 기획. PPT로들 기획을 하세요. 지금 저도 이제 대기업 프로젝트, 뭐 삼성, LG, 롯데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10년 이상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약 3년 전, 4년 전부터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기획을 하는데, 초기에는 PPT로 하다가 UX 툴이 그 즈음에 스케치가 상당히 유행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피그마는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맥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웹 베이스에서도,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도 됐었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피그마 공식 채널에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기능들을 습득하면서 이제 저희 그 기획의 앱 기획의 체계를 마련했는데, 그때 당시 때도 이미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될 피그마의 기초 기능, 그 다음에 어떤 고급 기능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기획을 하고 컨펌을 받고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UI 화면 설계, 피그마 UX UI 기획에 대해서 플랫폼을 가입하는 것부터 기초 기능, 그 다음에 고급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는 단계를 거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UI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림만, 요소만 있다고 해서 개발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기능 정의들, 이 화면과 이 화면이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능 정의,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은 로그인 페이지에서도 어떤 입력 필드를 입력하지 않고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버튼 입력 필드에 어떤 것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화면의 전환에 대한 어떤 정의, 그 다음에 유효성 체크 메시지, 이메일 형식에 맞게 입력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기획단에서 정의를 해놔야지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오류 없이 넣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 정의하는 방법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